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이찬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제 에너지 이야기인데요. 사실 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또 에너지 이야기가 사실은 또 한편은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제가 설명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자료는 좀 많은데 그 설명드리는 동안에 궁금하신 거는 그때 질문해 주시고 또 제가 설명 끝나고 나서 또 서로 질문을 한다든가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한 1시간 아니면 조금 넘게 그래가지고 제가 발표를 한 50분 정도로 하고 나중에 한 10분, 20분은 서로 이제 같이 토의해보는, 사실은 서로 뭐 쉬운 거라도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해야 또 이게 재미가 있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제가 에너지 상식 사전이라고 책을 올 봄에 냈는데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료를 좀 만들고요. 사실 이 자료는 지난달에 그 서울에서 원로 과학자분들 제가 세미나 했는 자료인데 그 자료를 기반으로 그때는 한 1시간 반 정도 됐어요. 그 자료를 기반으로 조금 더 업데이트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아시는 분은 계시지만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유엔에서 미국 그 유엔 총회 우리 대통령도 지금 가셨지만 첫날에 유엔 기구 행동 정상회의 그래가지고 이 사진 나오는 그 스웨덴 16살 학생이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저 학생이 이제 가장 이제 그 제일 먼저 시작해가지고 요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유엔에서 이제 그 회의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유엔 사무총장님이 이 학생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학생은 이제 스웨덴에 이제 했는데 의회전이 이 학생이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해서는 뭐 산업체라든가 뭐 다양한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 학생이 주장하는 그 의미는 과학자들을 말을 듣자. 그 다음에 미루지 말고 지금 이제 행동을 하자. 이 기후 변화. 근데 스웨덴 가보셨어요? 혹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고 거기는 그 공기가 굉장히 좀 맑아요. 우리같이 그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그 위로 이제 또 빙하도 있고 하니까 거기는 미세먼지가 아니고 이제 그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자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그 이제 그 유엔 총회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아마존의 그 밀림인데 최근에 아마존이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나가는데 이게 이제 뉴스에 보면 그 농민들이 중국에 그 콩을 수출하기 위해서 화전민 같이 일부러 다 태운답니다. 태워가지고 거기 이제 콩을 재배하고 바이오 연료를 뭐 생산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태우니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죠.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은 이제 그걸 자기들은 또 뭐 원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설명드릴 거는 크게 이제 4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에너지가 무엇이 문제인가, 에너지가 도대체 어떤 거냐, 기본적인 거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이제 에너지를 왜 알아야 하는가, 뭐 보통 이제 뭐 생활하는데 특히 뭐 근데 에너지를 좀 뭔가 복잡한 것 같은데 왜 알아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태양 에너지와 거기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지구 생태계에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원자력 에너지, 재생 에너지, 뭐 화석연료 에너지 전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또 제 관점에서 주요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같이 하는 협의를 하는 토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기후 변화와 또 우리나라는 또 미세먼지 이런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고 우리 각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그 인간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너무 많다. 화석연료. 그로 인해서 이제 온실효과와 기후 변화, 그 다음에 미세먼지. 특히 우리나라는 같은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선진국보다 한 2배 정도 높아요. 뭐 우리가 인구 밀도도 높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또 바람이 항상 우리 쪽을 보니까 그 효과를 해서 2배가 높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그 문제 현안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대처하는 그런 지속성, 그러니까 각 개인, 국가, 인류, 지구 생태계 이런 걸 갖다가 다 고려한 어떤 지속성 있는 에너지 사용이 필요하다. 그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구 변화를 우리 지구 인구 변화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농경 사회가 출발한 BC 만년, 그 다음에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8세기 이후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늘었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각 개인이 사용하는 또 에너지 양도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탈은 이제 에너지 사용하는 양이 늘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 AD 1년 0 이때 되고, BC 500년 경에 이제 석가모니하고 그 공자님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정신 세계를 갖다 그때 중심이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다가 이때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에너지 사용하고 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기계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평생 살면서 하루 동안 계속 농사짓고 뭐 옷을 만든다 그런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뭐 연구를 하고 이런 시간이 없어서 하니까 그렇게 오다가 이제 산업은 기계가 그 인간의 일을 갖다가 이제 대체하니까 다른데 이제 과학기술과 문화가 또 같이 획기적으로 발전합니다. 인간 수명도 늘고, 그 다음에 식량 생산량도 이제 과학기술도 발전하면서 늘고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1800년도에 이제 구명되는 게 지금은 뭐 70%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양은 인구가 7배 증가하고요. 1800년 기준으로 개인당 에너지 사용량도 3.6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7배. 여기 보시면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나무만 사용하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석탄으로 해서 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나옴으로 해서 이제 석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생산해가지고 천연가스가 아무래도 좀 깨끗하잖아요. 그걸 이제 뭐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렇게 운송해가지고 이제 깨끗하니까 많이 쓰고, 그 이후에 이제 원자력 발전이 있지만 전체 양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어요. 아직 이 전체 에너지 사용하는 양 아직도 그 석탄, 석유, 요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가 이제 많이 증가, 이 화석연료가 양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이제 모든 현재 이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는 이제 지금 그 옛날에 보면 지금 옛날에 이제 공사하고 삽으로 다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뭐 북한 옛날에 보면 막 사람들이 막 모여 삽으로 다 했는데 한 100명, 200명 할 수 있는 일을 포크레인을 하잖아요. 그 초창기에는 이제 전기 엔진으로 영국에서 이제 전기 엔진으로 해서 포크레인을 만들고, 아직 자동차가 없으니까 말이 끄는 수레를 해가지고 이제 전기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철로를 뚫죠. 철로에 다시 전기가 포크레인을 해서 기차를 뚫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철로도 뚫고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철로가 있으니까 뭐 이제 뭐 자원도 이동이 쉽고 하니까 산업 발전이 이게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에너지 그 사용은 사실 이 전기기관 발명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이거로 인해서 모든 게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요 사진은 뭐 요 아시죠? 최근에 나온 이 에베레스트 산이 이렇게만 우리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노동에 종사하는 시간이 적고 이제 여유가 있고 뭐 하니까 취미생활하고 그 다음에 기호식품도 하고 의류도 뭐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다 에너지예요. 우리가 저쪽에 여행 가고 하려면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에너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가 활동도 많이 하고 기호 식품도 채취하고 뭐 이런 게 사실 다 에너지 소비가 증가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에너지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진국 뭐 아직 3만 볼 시대지만 이게 세계 그 각 국가의 개인 미국이 역시 이제 가장 많이 사용. 우리가 그 네 번째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데이터 상으로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각 개인이 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일을 많이 가지고 이 산업체, 정주공장, 뭐 석유 다시 수입해 가공해서 또 수출하고 이런 그런 게 다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높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상당히 높죠. 우리가 각 가구마다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그 거리도 상당히 크다 그러잖아요. 큰 차 타고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세계 네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뭐 요새 뉴스 뭐 요새 탈원전 가는 뭐 에너지 전환 그래가지고 뉴스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나옵니다만 사실은 또 그 선진국 가면 아까 학생 봤지만 이 기후변화 그 미국이나 유럽의 북부 인도 가면 공기는 굉장히 맑아요. 공기를 맑은데도 그 사람들은 빙하 농고 그 다음에 이 지구 온난화 그 다음에 갑자기 지구 온난화 되면 이게 사이클이 커져가지고 겨울에는 또 갑자기 추워졌다 여름에는 엄청 더워졌다 이렇게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미세먼지가 당장 이제 그 피해를 보니까 그런 거니까. 근데 이 에너지는 뭐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휘발유 그 기름 넣는다든가 집에 전기료 가스를 그 가격에 상당히 이제 개인의 영향이죠. 회사도 사실은 뭐 전기료든 설값 올라가면 회사 그 제품 그 경쟁력이 상당히 있고 국가적으로도 뭐 우리는 대부분 수입합니다만은 이 에너지가 없으면 국가가 돌아가지 않아요. 뭐 석유가 만약에 수입이 안 된다 그러면 국가가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아까 설명드린 같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 관련해서는 뭐 그 의견이 그 다양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뭐 기후 변화가 진짜 있냐 그게 좀 과장된 게 아니냐 그렇게 뭐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현재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이익단체 우리가 이제 뭐 만약에 미국은 최근에 이제 그 석유 수출국이 됐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수출하는 사람들은 뭐 천연가스 수출은 깨끗한데 석탄보다 그래서 천연가스 수출하고 싶어 천연가스는 괜찮다 뭐 좀 써도 그렇게 설명했고 그래서 그게 서로 또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원전을 가지만 뭐 원전이 필요 없다. 필요 없어도 뭐 재생에너지로 뭐 다 커버가 되겠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재생에너지가 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전에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이 막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쓴 게 주로 이제 일반인 학생용으로 썼는데 이게 좀 기본적이에요. 이게 사실은 에너지 관련해서는 한편으로 막 추정하면 복잡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따지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그 과학, 막 기초적인 물리, 화학으로만 해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아까 설명드린 같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증가해가지고 잘 아시면 이산화탄소가 이제 대기 중에 그 온실의 효과를 해가지고 여기서 지구에서 나가는 열을 다시 반사시켜가지고 지구를 좀 따뜻하게 하는 그런 효과죠. 이게 지금 지구 기온이 우리는 1도 요거 가지고는 1도 하면 좀 적은 거죠. 1도 1.5도. 근데 그 전체 양으로서는 또 그게 엄청 큽니다. 지구 그 기후변화 1도. 우리가 사우나 같은 데 가면 1도 정도는 그래도 조금 느낄 수 있어요. 1도 높으면. 이제 거기에서 에너지 이제 잠깐 설명드린 에너지는 영어잖아요.
영어. 그래서 그 어원은 그리스 에너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제 그때도 이제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개념이 이제 해가지고 지금도 있고 이게 한자어에도 뭐 힘력은 있지만 힘은 또 우리가 영어로 폴스하고 에너지가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라고 같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뭐 우리가 가열한 열, 전기, 빛, 원자력, 뭐 자동차, 운동 이게 다 에너지입니다. 이게 그 사용하는 건 뭐 가스레인지, 뭐 헤어드라이어, 전구, 발전소, 자동차 이게 에너지인데 이거와 다 에너지라고 하느냐 이게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서로. 그래서 이제 같이 다 에너지하고 사실은 우리 지구에 있는 생명체도 우리가 이제 음식 먹고 이 움직여가는 것도 이 에너지예요. 기계 에너지 하는 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인간이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그 과학자 그 보시면 이제 과학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해가지고 그 발표하시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질량이 원자력 에너지를 바뀔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했고 또 이분이 그 노벨상을 받은 주제가 이제 광전효과 빛을 받으면 전기를 내겠다. 그래서 그 광전효과를 갖다 이론 표현해가지고 사실 이거로 이제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하고 원자력하고 다 이분의 같은 우리 형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뭐 잘 알지만 과학은 이분이 워낙 뛰어나시고 또 다른 뭐 줄, 뉴턴, 파스칼 이런 과학자들 전기 관련해서 페르데리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가 발견하고 나면 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사실은 또 우리가 인정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발견된 걸 갖다 실용화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하고 또 경제적으로 해야지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임스 와트하고 이 두 분이 우리는 이제 이분만 기억하잖아요. 제임스 와트, 전기기관. 근데 사실은 또 그 들어가면 이 사람이 전기기관을 발명한 거고 그 전에 전기기관을 발명한 제가 지금 잠깐 기억하면 그분이 있어요. 그분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회전력을 하는 기관을 발견했고 또 이분은 혼자 한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산업화 시키고 서작하는 것도 이분이 했대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두 분을 같이 존경하는 실제로 파지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뭔가 하나 발견하면 한 분이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서로 경쟁도 하면서 서로 협력도 하면서 이렇게 전기 같으면 에디슨, 이 전화, 테슬라, 그 다음 웨스팅하우스 나중에 나옵니다만 지난달에 혹시 커런트 워크하는 영화 나왔는데 보신 분 있어요? 그 예전에 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극장에서 잠깐 있다가 내리더라고요. 그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제가 집에서 봤는데 그 보면 에디슨, 웨스팅하우스, 테슬라가 이제 전기 해가지고 전기 이용하는 거 서로 경쟁하는 그걸 스토리를 하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은 내용 같은데 그다음 우리가 쓰는 에어컨, 뭐 자동차, 그다음에 휴대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 거와 관련된. 요거 이제 잠깐 뭐 아시겠지만 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뭐 가열한다든가 운동한다든가 위치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성장하는 그 화학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가스레인지 같으면 우리가 가스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고 우리가 뭐 백열등 같으면 전기가 나와서 그게 필라멘트 열 에너지가 되면 그 필라멘트가 뜨거워져 가지고 빛을 발하는 전자기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요거는 제가 소개드린 이제 이게 이제 아프리카 이런데 오지에 전기가 없는데 한데 그래비티라 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 추시계 같이 이 무거운 추를 들어가지고 이게 돌아가면 그게 다시 전기를 발생시켜가지고 요 LED가 전기 효율이 좋잖아요. 백열등은 아니가 안 되고 LED로 해서 이제 조명을 밝혀주는. 그래서 우리가 뭐 오지라든가 산 이런 그런 데 가가지고 하면 쉽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손으로 들어가지고 걸면 또 이렇게 내려가지고 20분 동안 이렇게 빛을 밝혀주는 이런 것들을
개발. 여기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 하는 거 이렇게 가지고 그게 이게 이제 백화점을 상으로 떠지면 이제 이런 사람 근육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비대면까지 계속 변환되면서 간다 하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지구 그 생태계 에너지 흐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태양이 오잖아요. 태양이 오면 햇빛 에너지가 오면 이제 식물이 이제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 하시면 할 때 공기 중에 CO2하고 햇빛 에너지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포도당을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산소를 내고. 그럼 동물은 식물로부터 뭐 에너지 탄소 먹어가지고 우리가 식물을 먹어가지고 탄소를 먹으면 섭취해가지고 이 포도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산소를 갖다가 흡수해가지고 에너지를 얻고 CO2를 냅니다. 그래서 이 조물주가 식물, 동물 해가지고 산소와 CO2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구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 질소는 탄수화물 에너지 우리가 저기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만 먹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에 질소가 들어있습니다. 질소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생체의 그 세포라든 구조를 담당하는 건 단백질이고 에너지를 담당하는 건 탄수화물과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라든가 동물할 때 이 질소가 상당히 중요해요. 질소. 나중에 이 토양에 우리가 이제 비료 줘가지고 요소 비료는 질소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질소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텃밭 해보시면 비료 안 주면 잘 안 자라요. 퇴비도 이제 필요한데 이 질소가 있어야 된다. 난 그것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하면 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이 있고 하면 동물이 이제 오줌으로 해서 질소가 배출되면 이게 이제 식물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이 오줌이라는 질소가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충해 주려고 우리가 이제 농작물 재배할 때 비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토양에 공부하는데 롯데도 엄청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요. 비료 만드는데 우리가 저기 북한에 뭐 옛날에 보면 뭐 비료 원주해 준다고 비료가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돼 있어요. 그 인체는 이제 뭐 우리 보통 한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 세포. 그저 막 계속 있다. 뭐 새로 피부 같은 거 계속 바뀌죠. 그 성인 기준으로는 우리가 이제 배웠다 옛날에 배웠던 성인 기준으로 우리 헬스클럽 가서 이렇게 열심히 자전거 타시면 100와트 정도 나옵니다. 시속 한 30km 이렇게 가고 그렇게 사람이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100와트 하면 그러려면 이 몸의 전체에 드는 에너지 소모 우리가 이제 뭐 다이어트 하시는 그게 한 400에서 그래서 근육 효율이 한 20%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100와트 열심히 일하시면 몸 전체를 한 500와트 소모하는 걸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는 뇌는 항상 한 평균적으로 17와트 정도 에너지가 가장 많이 쓰는 컴퓨터를 돌려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석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잘 아시겠지만 화석연료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있는데 뭐 석탄 잘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매장량 가장 편하죠. 고체라서 취급하기 좋고 편하고 가격이 가장 낮고 그래서 석탄이 가장 좋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CO2 그 다음에 그 황산 이산화황산 이런 것들이 이제 배출되는 문제가 있죠. 석탄보다는 좀 깨끗하죠. 이 석유는 액체, 그 동물성 플랑크톤이 이제 그 화석화된 액체고, 천연가스는 기체, 메탄, 주로 이제 메탄이 가장 깨끗하죠. 가스니까.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이 LNG 가는 기술이 없을 때는 외국에 있는 거 우리나라로 이제 이송을 못했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그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메탄이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같이 이게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지구 45억 년 동안에 이제 지하에 매장된 건데
1800년 이후에 지난 200년 동안에 엄청 많이 서 앞으로 한 100년, 150년 후에는 소진되지 않냐. 이 속도로 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탄이 그래도 뭐 좀 많아요. 석탄은 좀 몇 배 더 하더라도 천연가스하고 석유는 이제 소진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00년 이후에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할 거냐. 화석연료 없이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 화석연료가 사실은 에너지로도 쓰지만 이 화학 제품을 많이 쓰잖아요. 요새는 의류까지 화학 제품을 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소진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보존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한편으로 또 뭐 생각해 보시면 이 화석연료가 조물주가 지금 산 사람들 한 400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하에 놔뒀느냐. 이 사람들이 다 쓰고 있거든. 이 지구 긴 역사에서 또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게 그 지하에 있는 게 지금 인간 쓰라고 놔뒀을까, 아니면 원래는 그 목적이 아닌데 있을까 하는, 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 천연가스는 깨끗한 게 몇 개 아니고 이제 석탄이라든가 석유 저장해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기화돼 가지고 모여 있는 게 천연가스거든요. 새로 생산된 게.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 석탄 석유로부터 천연가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재료로 보다 비용이 비싸서 안 하지, 석탄을 다시 가지고 천연가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뿌리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천연가스가 석탄 석유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그 보시면 이제 식물이 있고 하면 이제 우리가 목재,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수분과 뭐 이렇게 태우면 수치되잖아요. 수분을 빼고. 그게 사실은 좀 더 오래된 게 석탄이에요. 그 나무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제거했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석탄 화학주는 아까 같이 뭐 메탄, 그 다음에 수소도 만들 수 있고 에탄올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로부터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바이오연료죠. 바이오연료. 우리가 콩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바이오연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탄, 사실은 연탄이 숯보다 더 오래되고 숙성된 거예요. 연탄 구이가 숯불구이. 이거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산화탄소 배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석탄 발전소를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소로 이제 바꾸고 있는 게 그 깨끗하니까 이거로 이게 90이고 50이 낮습니다. 낮지만 50 100보다 이게 없는 건 아니다. 천연가스 하다가 그 지구 온난화 하는 데는 천연가스도 요기 반 정도 되지만 그것도 같이 방출한다. 그 LNG 최근에 이제 뭐 잘 아시는 미국에 무슨 셰일 가스가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옛날에 있던 그 미국의 천연가스 지하에 있던 걸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새로운 기술로 셰일 가스를 가지고 많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생산해가지고 주로 이제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 많이 이제 수입하고, 대부분 천연가스 나온 데가 석유 나오는 데예요. 석유 생산하는 데서 많이 나오죠. 여기서 말씀드린 건데 이 옛날에 석유 파동되지만 이 가격이 우리는 대부분 수입하지만 상당히 유동적이다. 국제 정세하고 유동적이다 하는 거예요. 가격이 뭐 10불에서 100불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요. 석유가. 그 다음에 그 재생에너지. 다음 재생에너지 좀 있습니다. 재밌습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요? 궁금한 게 있으면 중간에 질문하시면. 사실은 이게 재미없는데 관심 있으시면 재밌는데 이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그 지금 이제 현대 그 지성인은 사실 기후변화 이런 게 묶여요. 요새는 이게 기후변화가 뭐 외국 나가시고 다 주제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태양광 사실은
우리 아까 설명드린 생태계 이제 에너지원인데 뭐 사실 농사 가장 농사 짓는 게 태양광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난방 그 다음에 먼저 이제 발전까지 그 왔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받는 태양의 에너지가 뭐 단위가 엄청 크죠. 이렇게 되고 이 양은 인간이 총 사용하는 총 에너지 1만 배랍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인간이 70억이고 옛날에는 뭐 굉장히 낮았잖아요. 지금 70억이 또 많이 쓰고 하는 게 1만 배. 그래서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 맞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태양광이 인간만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구 생태계도 있고 지구가 또 기후 이런 거 다 작동하기 때문에 인간만이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수력도 뭐 우리가 발전 그 다음에 옛날에 물레방아 이런 거 많이 있고요. 풍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풍력 발전소 기후변화 때문에 바람이 좀 더 세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풍력하는 게 좀 많이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력, 지열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시면 그래도 이 65년도 수력이 절대적으로 많고 수력 발전. 우리나라는 요새 물을 갖다 산업용 생활용수인 수력이 확 줄었고 세계 전체로 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는 수력이 양이 적죠.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 보면 이제 풍력이 많아요. 태양광보다. 풍력이 조금 더 경제 쉬워요. 발전하기가 바람으로 태양광보다. 그래서 태양광이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용량 보면 이탈리아 뭐 뉴스 많이 독일이 뭐 원자력 안 하면서 태양광 많이 늘었어요. 풍력 들고 독일, 중국 워낙 에너지가 지금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발달을 에너지 수요가 엄청 증가하거든. 그래서 원자력 발전도 엄청 하고 있고 모든 에너지를 지금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차이점을 주는데 요거는 시설 용량이고 요건 발전하는 차이입니다. 요건 중국, 일본, 독일, 미국인데 중국, 미국, 일본, 독일입니다. 요게 일조량. 미국이 이제 남쪽은 또 태양광 이런 게 좋잖아요. 일조량 차이로 해서 차이가 나. 이거는 저희 집에 우리가 저도 이제 태양광 저는 90년대부터 얘기해서 처음에는 태양광 온수를 했어요. 그거 하니까 겨울에 막 동파가 되고 또 메인테넌스도 안 돼가지고 한 10년 하다가 다시 다 뜯어냈어요. 뜯어내가지고 안 되겠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 6년 전에 요 태양광 요 보조 50% 준다고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해가지고 요 지붕에 하니까 상당히 우리가 이제 지금은 2인 가구 그렇지만 그 전에 한 5만원, 6만원 전기로 나오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커버할 수 여름까지. 난방은 이제 가스로 합니다. 나머지 뭐 집에 부엌도 전기라고 하는데 요 양면 충분히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지붕에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보조를 지금은 또 보조를 옛날에는 50%였지만 어떤 데는 한 80%가 되죠. 그래서 지붕에 하는데 이 산이 한다면 이거는 권하고 싶잖아요. 잘 아시겠죠.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다 가다가 이 세츄레이션 되죠. 거기도 지붕만 일단 이미 이제 개발된 데는 어차피 뭐 도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데 개발된 데를 하는데 산이라든가 이런 데 하면 좀 그렇잖아요. 나무가 사실은 또 광합성하면서 CO2를 제거하는데 그 나무 베어내가지고 하면 차라리 그게 또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 효과가 또 확 줄거든요. 그래서 뭐 호수도 마찬가지예요. 호수에도 그 생명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한 게 세츄레이션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미 이제 지붕이라든가 그래서 영어에도 루프탑 그런 데 집중 잘하고 다 하고 나면 이제 좀 가만히 이제 안 해. 독일이 이제 그만하잖아요. 독일이 초창기에 이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태양광 엄청 해가지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중국이 하다 보면 경쟁이 없으니까 팔았잖아요. 어디 팔았어요? 한화. 여기 우리나라 한화 태양광 열심히 하죠. 그 독일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 기초기술은 독일에서 개발해가지고 이제 한화에서 생산해가지고 이제 국내 공부하는 그렇게 되고, 그래서 독일은 이제 그 산업체를 초창기에 다 기술 개발해가 일자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술 회사까지 넘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국도 이제 이거 자연에서는 안 하고 이미 이제 아까 말씀 지붕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상당히 낮아졌죠. 근데 이 모듈 가격이 그 전체 가격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지금은 낮아요. 20-30%밖에 안 되고 인건비 그다음에 그 지지물 구조대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그래서 가격이 이제 좀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듭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모듈은 지금 상당히 이제 가격이 옛날에는 7-8만 원 하다가 지금은 엄청 떨어졌죠. 기술 개발로.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한 70%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더 이상 낮아지는 건 좀 상당히 제한적이다. 바이오연료 아시죠? 바이오 그 생물질. 그래서 브라질 아까 그 산불 말씀드렸죠. 브라질은 이제 바이오연료, 거기는 농지가 넓으니까 바이오연료 해가지고 하고 해가지고 바이오연료를 또 어떤 나라는 지원해 줍니다. 어떤 나라는 또 지원 안 해주는 나라도 있어요. 바이오연료 하려면 식물을 재배하고 그 다음에 그걸 수송해가지고 연료로 변하는 이때 다시 또 에너지를 쓰거든. 그래서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석탄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석탄 재배 식물 방아쇠가 하고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 식물을 해가지고 바이오로 바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보면 그 바이오를 갖다 단지 좀 지원해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식용유라든가 폐식용유 이런 것들을 이제 재활용하는 그런 또 버리는 것보다 에너지를 지원하면 좋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줘가지고 하는데, 바로 재배해가지고 바이오연료를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재생에너지가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풍력은 이렇게 보면 그 해안가 우리가 뭐 좀 이제 과학적으로 항상 바람이 불어요. 물하고 육지하고 그 비열이 달라가지고 밤과 낮에 계속 바람이 불거든요. 그래서 해안가에 하면 그 바람이 해서 풍력이 굉장히 굉장히 실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풍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좀 이거 있음으로써 뭐 또 이런 어느 정도 약간은 영향을 주죠.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뭐 소음이라든가 뭐 이런데 지나가는 데 있고, 해안가는 많이 이제 합니다만은 이 고장나면 골치 아파요. 수리하기가. 바다는 또 부식이 잘 되고 막 하니까 이렇게 회사들은 덴마크 이런 데 광고를 또 열심히 하죠. 이게 좋다 해가지고 실제 투자하는 사람은 그런 거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풍력은 또 미국에 가보면 이게 미국에 뭐 토네이도 뭐 거기는 산이 없고 평지가 많아요. 근데 또 바람이 많이 불고. 근데 그런데 이제 또 엄청 많이 설치해요. 미국에서는 풍력이 지금 중국도 보면 저는 뭐 중국 일부밖에 안 갔습니다. 거기도 평지가 많잖아요. 그런 데는 또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풍력을 많이 설치한다. 그 다음에 독일 북부 그 덴마크 그쪽에 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설치. 조력 발전과 우리나라 딱 2개 있어요. 조력 발전, 뭐 해양 생태계에 또 직접 영향을 주고, 조력 발전 울두목에 했는데 뭐 네이버에 치시면 이게 뭐 배하고 충돌했다 하는 뉴스 있어서 다시 수리했다 뭐 이런 용량은 적습니다만, 그래서 좋긴 좋은데 이것도 제한적이다 그런 관점이 있겠고,
지열은 지열 좋죠. 지열 좋은데 아이슬란드라든가 이런 화산 지역에서는 보시면 87% 난방, 26% 전기를 공급하는 아이슬란드 화산 나는데. 근데 이때는 뭐 지하 이거는 열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지역은 한 4, 5km 이제 뚫어가지고 하면 온도가 이 정도 되는데 뭐를 할 수 있겠냐 그러는데 뭐 스위스도 하고 그랬으면 스위스도 옛날에 했다가 지진 발생이 해가지고 다시 폐쇄하는 우리도 뭐 그런 경험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제 그 에너지 제어활용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이제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폐기물 나오는 것 같아 하면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재활용할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로 요새 이제 소각로 독일도 가보면 옛날부터 에너지 소각로 같은 거 근데 그 대신 이제 배기가스 나오는 거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 정부 지원이 그렇게 에너지를 설명을 드릴까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얼마쯤 남았죠? 20분 정도. 20분 남았어요? 그 원자력을 조금 설명드려요. 지난번에 원자력은 사실 또 재미없고 또 그때 또 한 번 또 질문하실 것도 있고 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또 끝나고 나서 토의할 때 평소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방사선은 무색, 무취, 냄새도 없고 안 보이니까 무섭고 싫죠. 저도 뭐 방사선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누구든지. 그 방사선이 인체에 주는 영향이 무엇인가? 원자력 발전이 뭔데 꼭 필요하냐? 뭐 좀 비싸더라도 전기를 내가 조금 더 내더라도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원자력 안전하다고 뭐 맨날 원자력 하는 사람이 설명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그게 쉽지 않아요. 설명하기가 좀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뭔가 보여줘야 돼서 어떻게 하면 쉽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또 원자력 하는 사람들에게 또 숙제예요. 항상 하는데 이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설명하는 게. 그 다음에 일본의 후쿠시마, 뭐 러시아의 체르노빌, 미국의 뭐 TMI 이런 발전소 사고가 나는데 사고 나는데 우리나라는 괜찮냐 뭐 이런 안전하게 했는데 왜 자꾸 사고가 나냐 뭐 이런 의미를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아까 연구소도 뭐 폐기물 관리하는데 뭐 좀 잘못한 게 있고 발전소에서도 뭐 또 문제가 있고 하는데 그 신뢰성, 그러니까 개인 하는 개인 회사 국가의 뭐 원자력 규제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또 질문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원자력 관해서는 유엔 산하의 I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무기 끄는 것도 있지만 원자력 발전 여기서는 원자력 발전을 반대한다 이렇게는 하지 않고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운영하느냐 그걸 이제 서로 정보를 교류해주고 방사선 각 나라마다 방사선 규제를 하고 기준을 해야 되는데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르고 하면 곤란하고 막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참고 자료를 냅니다. 기준을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각 나라가 적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막 논문을 발표합니다. 논문을 요새는 또 아닌 사람 논문 어떤 논문은 이렇다 그러고 어떤 논문은 저렇다 그러고 막 서로 상반되고 막 이러면 막 우리 보통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유엔에서 방사선 과학위원회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서 종합적으로 평가해가지고 냅니다. 자기들이 이런 논문 저런 논문 다 검토했더니 이렇더라 하면서 뭐 체르노빌 발전소 사고 나가 결과가 어떻고 후쿠시마 사고 나가지고 결과가 어떻고 어떻게 진행된다 하는 걸 그 영향이 어떻다 하는 걸 여기서 다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그런 걸 다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걸 참고를 해요. 참고를 해가지고 설명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원자라는 사람들이 그 모여가지고 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반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학자들이 사실 또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죠. 이건 이건 아시죠? 우라늄이 중성자와 반응해서 에너지를 낸다. 중성자 내가지고 중성이 여러 개 나와요. 연쇄적으로 반응한다. 그런데 이 원자력 에너지는 석탄과 비교하면 100만 배 이상, 석탄산 300만 배 정도 에너지가 높아요. 그래서 100만 배 그러면 우리가 100의 에너지를 내면 원자력은 1억 원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도 적어요. 폐기물. 우리가 사용하려고 걱정을 합니다만 그 양은 적다. 이게 이제 그 1945년도에 이제 일본의 원자 폭탄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해가지고 평화적용에서 54년도 10년이 안 돼서 처음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화력발전하고 똑같아요. 보일러 대신에 원자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력을 갖고 단지 차이는 화력발전은 배출가스가 없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100만 배 이상 밀도가 높다. 요게 그 해결료가 되겠습니다. 해결료. 우라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 지금 발전소에 사용되고 있는 해결 높이가 4m. 그 발전소는 4개 사이트에 영광, 고리, 월성, 울진 그래가지고 지금 24기 가 있고요. 여기 발전소에 들어가는 해결료는 어디서 다 만들까요? 대전, 여기서 만들죠. 대전. 요 가운데 대전서 해결료 우리 연구소 있고 해결료 주식회사도 여기 있죠.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다 있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리 발전소 그래서 거기 가면 이 물고기 많대요. 그 근처에 어업을 하면서. 이거는 제가 저기 연구소 2002년도에 이제 우리가 해결료를 처음 이제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울진에서 그때 이제 해결료 울진에서 탄 해결료가 가장 이제 대표성이 있어가지고 그 해결료를 갖다가 이제 연구소로 이송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연구를 하니까 해결료를 이제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타면 잘 탔는지 검사해가지고 또 어디가 취약한 점이 있는지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다 검사를 해요. 전자에 여러 온갖 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면 그 검사 기반으로 해서 다시 또 발전해가지고 좀 더 좋은 해결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게 이제 그 연구소에 수행한 그거 되고요. 그 사용 해결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고리로 한 40년 발전소 운영을 했는데 그 양이 지금 총 양이 한 15,000톤 부피로 하면 요 정도 됩니다. 한 30m, 30m, 4.5m 요 전체 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 100만 배 이상이니까 양은 많지 않아요. 양은 많지 않고 이제 관리를 살펴볼 있고 이제 그게 하면 핵분열 생성 이 방사능 핵종들이 있는데 일부 이제 강한 것들은 한 300년 정도 되면 대부분 없어지고 플루토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10만 년 이상 30년까지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요거 1이고 1000이죠. 로그 스케일이라서 그런데 반감기 그러면 반감기 1년 그러면 1년 지나면 반 줄어들고 2년 지나면 반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방사능 주로 걱정하는 시시움, 아이오다인 같은 반감기가 8일이에요. 8일. 그러면 한 몇 달 지나면 많이 없어지고 시시움, 스트론튬 이런 건 한 30년 긴 거는 그거는 한 3년 지나면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걱정하는 핵종들은 이 반감기 개념을 한 300년 되면 대부분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루토늄, 핵폭탄에 쓰이는 플루토늄 몇만 년 돼요. 몇만 년 되는 거는 가면 없어지려면 몇십만 년 가야지 이제 좀 없어지니까 그런 거야. 또 그런 것들은
반감기가 길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잘 분기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사람한테 주는 영향이 약하다.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게 센 놈은 또 빨리 없어집니다. 요거 이제 사용료는 이제 우리가 잘 세계적으로도 요거는 미국이고 우리는 월성에서 이제 사용료 밖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 세계 그 원자력 설명드리면 30개국에서 450개 발전소. 우리나라 아까 보면 24개인가 정도 되죠. 30개 중에 있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많이 건설하는 중국이 11개, 러시아 6개, 인도 이게 이제 인구 많은 나라, 중국은 인구 많은 나라인데 에너지 수요가 많고 하니까 뭐 아까 설명드린 같이 풍력, 태양광 모든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 중국도 그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 벵글라데시도 인구가 많죠. 인구 많은 나라들. 원자력 뭐 잘 아시겠지만 발전소 그 다른 용도는 뭐 잠수함이나 항공모함도 있고 또 한때는 비행기도 개발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러시아에서는 그 잠수함을 그 원자력 추진 드론 잠수함 또 일부 뭐 최근에 뉴스에도 미사일까지도 뭐 개발해 갔다. 그다음에 우주선도 하겠다. 미국이 이제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응용할 수 있고 이거는 미국이 1960년대 그 비행기 실으라고 실어 보자 가지고 이제 개발하던. 그 지금은 이제 전시를 하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 사실은 중간에 포기했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전에 2차 대전 때는 미국도 이제 육해 공군이에요. 2차 대전 때는 공군이 그래도 역할이 있었는데 그 원자력 나오고 나서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 막 기존 잠수함과 다르게 막 원자력 잠수함은 한 번 더 가면 막 몇 개월 동안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원자력 잠수함 해군 그다음에 항공모함 이런 데도 원자력 들어가는데 해군이 워낙 그 주도를 하니까 공군도 그러면 우리 원자력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프로포즈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냥 그 원자로를 배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냉전 시대니까 며칠 동안 떠 있을 수 있는 항상 그런 걸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공중에 뜨는 건 아무래도 힘들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포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 우주선에 가면 뭐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가잖아요. 그것도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 플루토늄을 써가지고 하는데 그 가장 먼저 달에 착륙한 그 아폴로 11호 때도 달이 이제 밤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기계가 또 너무 온도가 낮으면 안 되니까 그 가열해주기 위해서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 지금도 이제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주선에. 방사선 뭐 알파, 베타, 감마 요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는 이제 가장 그 전자기파인데 그 감마선 있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X선, 그 다음에 우리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폰 전자레인지, 우리가 그 방송하는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전파 이런 거 있죠. 이게 동일한 거예요. 전자기파. 같은 전자기파고 단지 그 파장 크기에 대해서 에너지가 달라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 그러면 보통 가시광선, 일부 자외선, 적외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사람도 열을 내니까 자외선 내잖아요. 자외선 뭐 카메라 이런 거 열을 내고. 그렇지 이제 감마선은 에너지 높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계통이다. 이 방사선이 이제 에너지를 줘가지고 이제 원자를 뭐 이온화 시켜가지고 우리 그 세포에 영향을 줘가 DNA를 뭐 파괴해가지고 뭐 돌연변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그런 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그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지구 생성돼 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우라늄도 사실 지하에 있는 걸 채굴했잖아요. 우리가 우라늄 방사능인데 우리가 조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자연적으로 지구 생태계는 방사선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 진화되어 왔다. 그 예를 들면 뭐 칼륨, 그 다음에 C14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섭취를 하고요. 공기 중에서는 라돈, 그 다음에 지하에는 우라늄, 토륨, 칼륨. 우리가 이제 화산, 지열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방사선 붕괴하면서 열을 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지하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이 내는 방사선 조건 하에서 지구 생명체들은 진화되어 왔다. 그 말은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맞게 괜찮다. 설명드리고 그래서 지구 평균적으로 뭐 이게 에너지 단위가 되면 자연 방사선이 한 2.4쯤 됩니다. 2.4. 평균.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브라질 뭐 이런 데에서는 우라늄과 토륨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 광산이 있고 하는 데는 우라늄 같은 이런 데는 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화강이 많아가지고 제가 3.5쯤 됩니다. 정도.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인공마저 발전소라든가 뭐 병원, 의료, 뭐 엑스레이, 뭐 그다음에 CT 촬영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피부를 받고 평균적으로 제한치를 1.0으로 주고 우리 같이 이제 그 발전소 일하는 사람이라든가 우리 연구소 그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한치를 20 정도 줘가지고 이 인원이 발전소에 종사하는 인원이 한 3-4만 명 되고 그 다 관리하고 있어요. 피폭량. 근데 그 측정하다 보면 실제 양은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차폐하기 때문에 우리 매년 이제 체크하고 검사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다 관리하고. 그럼 이런 기준들을 어떻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유엔 산하에서 그 방사능 과학위원회에서 자료를 다 취합해가지고 설정해가지고 딱 나오면 각 나라들이 그걸 이제 기준에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쪽으로 우리가 이제 좀 관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사능 관리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아주 괜찮다 하는 그런 걸 설명드리고 뒤에 좀 나오려면 다시.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 이제 에너지 사용으로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지구 생태계도 생겨나고 기후 변화, 우선 이런 거 전체로 그런 고려하는 걸 갖다 지속성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뭐 서스테이너빌리티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유지를 하느냐. 그러려면 현대 세대는 에너지를 어떻게 선택해서 이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거냐. 그 다음에 가능한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우리 사용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효율도 증가시키기 하자. 뭐 이런 그거 되겠습니다. 뭐 잘 하시겠지만 이제 뭐든지 다 공짜가 없습니다. 화석연료, 원자력 발전, 수소 뭐 잘 아시겠지만 수소는 요새 뉴스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좀 과장되어 있잖아요. 수소는 전기와 같이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자연계 전자기 수소 만들려면 석탄 가지고 갈탄 가지고 만들든지 뭐 전기 가지고 수소 만들어 가지고 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효율이 떨어져요. 전기가 워낙 좋은 건데 그걸 다시 수소 만들어 쓰는 거는 비현실적이고 그러면 수소 만드는 게 주로 천연가스하고 현재는 천연가스로 만들어요. 근데 갈탄 그래서 갈탄이 뭐냐 그러면 석탄 중에 가장 낮은 거 질이 낮은 갈탄인데 어디 많으냐 호주에 많대요. 호주 독일에도 많고 독일은 이제 별로 조용한데 호주 얼마 전에 보면 호주하고 우리하고 뭐 수소 협력을 맺은 일본도 한데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갈탄으로 수소를 제조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쓰면 깨끗하죠. 그렇지만 아까 보신 것 같이 지구 측면에서 보면 호주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세요. 배터리 리튬 배터리 요새 있고요. 재생에너지 아까 뭐 수력 태양광 있지만 사실은 재생에너지 보시면 생태계에 영향을 직접 주는 것들이에요. 태양광, 뭐 식물에 영향을 주지, 바람 이런데 뭐 새나든가 뭐 그렇지, 댐도 뭐 수몰 되고 뭐 이렇다기 때문에 사실 재생에너지가 인간 관점에서는 뭐 이런 배기가스가 없지만은
생태계한테는 가장 직접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제 너무 그래서 뭐 지난 정부에서 그 농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태양광 원전에 우리가 할 때 태양광 이용에서 농업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뭐 태양광 발전 뭐 이런데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사실은 너무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인구 밀도가 높아가지고 이 자료가 다 나와요. 이게 보면 비료 사용량이 1위에요. 엄청 많아요. 그 농사질로. 유럽 뭐 인도 가면 휴경지구를 가서 놀아요. 휴경해야지 또 한 1년 쉬면 또 그 다음에 농작물이 잘 되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돌리잖아요. 비료를 써가지고 거기는 이제 인건비를 적게 쓰죠. 그 대신에 그럼으로써 이게 녹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비료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녹조.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뭐 돼지병도 있지만 조류 또그닭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가 이 가축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이 소도 그렇고 돼지 닭 이 가축이 엄청 많아요. 그 뭐랄까 촌에 가보면 요새 다 옛날보다 다 이걸 해요. 그게 되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외국에 수입해가지고 하는 사료들 수입하거든요. 이 사료들 수입하는 게 또 사실은 이 비료서가요. 비료서가 미국에서 막 대기업을 해가지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축 이런 것들이 결국엔 애니사행을 해가지고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 녹조는 잠깐 설명드리면 이 물에 이 비료 요 영양분이 과다하면 영양분이 높으면 우리가 잡초나듯이 물에도 잡초나듯이 녹조가 착 생깁니다. 그러니까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녹조는 사실은 그 생겨가지 말고 녹색에는 광합성 해가지고 산소를 보내가지고 녹조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녹조는 이 영양분이 지금 녹조가 생겨가지고 광합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태양광 이용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녹조를 이용하는 게 있어요. 알게 그래가지고 이걸 인위적으로 어떤 녹조를 재배해가지고 그걸 다시 바이오 에너지로 하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 농사할 때 요거는 이제 비료를 많이 쓴다 하는 걸 설명드리고 이게 자동화 브라질 뭐 미국 이런데 이게 대규모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데 수출한다든가 미국에 거기 평원지대 가면 엄청 중국도 가보시면 생각보다 이 평원지대가 많더라고. 그것도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많죠. 최근에는 자율주행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옛날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컴퓨터 해가지고 리모트 컨트롤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면 그러면 더 이제 단가가 싸지고 막 대량으로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이 가장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게 이 기교화된 농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농업에서 요새 이제 LED 조명, 뭐 스마트팜 이런 거 좀 들어보셨죠? 일단 전기를 쓰는데 그 도시 농업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찌면 이제 파리 이런 데 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도시에서 직접 이제 건물에서 생산해가지고 신선한 그 채소 이런 거 바로 이제 공급하니까 이런 것들이 네덜란드 이런 데 엄청 했죠. 이게 다 전기 LED가 전기로 해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그래서 전기가 가장 편하죠. 우리 전기가 절약을 하지만 사실 비싸서 못 쓰는 거죠. 전기만 쓰면 좋죠. 지금 집에 부엌 인덕션 저는 몰랐습니다. 인덕션 쓰니까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그 효율도 좋고 그래서 인덕션 뭐 가스불에서 나오는 그 매연도 없어지니까 그것도 전기잖아요. 그래서 전기는 장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배출가스 이송하기 전선으로 하고 바로 꽂은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AI 로봇, 뭐 아까 말씀 도시농업 이런데 전기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면 그 전기 효율을 그래 한 30%, 40%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손실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비싼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휘발유 세금이 50%인데 전기에는 세금을 별로 안 매겨요. 그래서 휘발유가 비싸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세금이 좀 왜곡하는 이게 이제 그 지난달에 개봉한 영화인데 커런트 워크라 전류 에디슨 웨스팅하우스 테스트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에디슨이 워낙 천재고 뭐 우리가 추궁기 그 전구 개발가 천재잖아요. 다 존경하는. 근데 에디슨이 가장 실패한 게 에디슨은 직류를 했고 웨스팅하우스는 교류를 해가지고 결국 교류가 승리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막 서로 비방도 하다가 결국에는 화해하는 뭐 그런 스토리로 되죠. 테슬라 나오는데 지금 전기차가 테슬라잖아요. 테슬라. 이 사람 헝가리인가 이 사람이 이민자예요. 그래서 이때도 별로 대접을 못하고 미국 내에서 인정을 못 받는데 그 후손인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 하면서 이름을 테슬라를 지었다. 같은 민족으로 해서. 근데 이분도 역할을 많이 한 이 AI 그 전기수 저는 얼마 전에 가장 그 임프레션을 받은 게 이거 외국 어디라 죄송하지만은 옛날 같으면 유화를 그리려면 이런 게 돈이 엄청 들었는데 요새는 AI가 이 사진만 주면 옛날 그 왕족같이 멋있게 유화를 그려준다. 그런 식으로 AI가 이제 무궁무진하다. 미술, 뭐 작곡 이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컴퓨터를 쓰고 전기 수요가 증가될 거다. 우리나라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석탄이죠. 발전용 에너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이 78년도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아까 설명드린 같이 자동차는 이제 전기자동차 요새 인기 있는데 전기자동차 뭐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보조금 모시는 분 있어요?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한 1,800만 원? 그래서 그렇죠? 1,800만 원. 수소차는 한 3천만 원 이상 준다. 수소차. 근데 그게 사실은 수소, 전기 이거는 이 자체는 에너지원이 아니고 뭐로 만드느냐? 전기는 뭐 발전소에서 만들어야 되고 수소는 이 화석연료로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전기로부터 수소를 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를 좋다하지만 이 전기와 수소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걸 따져야 돼요. 그걸 다 따져야 돼요. 미세먼지 뭐 시간이 잠깐 네, 미세먼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미세먼지 그 우리가 원인을 알잖아요. 그 요새는 이제 비가 와서 비에 다 녹아요. 미세먼지가 없어진 게 아니고 있는데 비가 오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가 없는 겨울, 봄 이때 많잖아요. 그게 갑자기 뭐 화력 발전소 돌리고 자동차, 기름차 돌리는데 왜 없어지냐? 물에 비에 다 녹아가지고 땅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비 안 오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 성분 분석하면 70~80%가 질소, 황산화물,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는 비료, 우리가 농번기의 비료, 그 다음에 가축, 오염 이런 것들이 증발돼가지고 이 암모니아가 항상 있어요. 미세먼지 성분에. 그 다음에 질소하고 황산화물은 화석연료 포함돼서 나옵니다. 황산화물은 석탄이라든가 뭐 중류 이런 데 타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우리가 압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지. 일단 나오면
못 잡아요. 대기 중에 나온 거.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죠 그 공기청정기 선풍기보다 그 전기를 틀면 전기가 한 7, 80와트 계속 돌려. 근데 그게 그 필터가 우리가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필터가 그 미세먼지를 거기 뭐 이렇게 LG 이런 데 보면 그 스펙에 보면 그 성능은 안 나와요. 아 이게 우리 필터는 미세먼지 몇 퍼센트 잡는다 뭐 어떤 메커니즘을 잡는다 그거 안 나와요. 단지 필터 뭐 여러 가지 뭐 잡는다 하지만 그 힘들거든. 그 다음에 그 필터 쓰다 보면 우리가 필터가 좀 갈아줘야 돼요. 몇 달선 성능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보시면 그게 제한적이다. 뭐 잔먼지는 필터로 하겠지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전기를 또 쓰잖아요. 전기 쓰려면 그 전기 또 화석연료로 돌리거든. 그래서 일단 원리를 제거해야 된다. 마스크 그게 미세먼지 대책하려면 막 그 회사들이 좋아합니다. 산업 그 만들어가 팔면 뭐 일거리도 생겨가지고 그게 해결책 안 해야 되겠지. 마스크는 우리가 수입하면 중국에 수입하면 그것도 뭐 목화 재배하는데 또 뭐 사람 비료 쓰고 또 그것도 다 계산했는 게 있으면 그것도 이제 별 효과가 없고 그래서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화석연료를 써야 된다. 아 줄여야 된다. 또 하나는 화석연료를 타면 나오는데 이 공장에서 발전소에서 그걸 딱 막아야 되는데 필터 해가지고 뭐 디젤 경유차 이런 거 막아야 되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검사할 때는 또 잘했다가 돈 문제도 있고 안에는 또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칙은 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안 그러면 이 그 경유차는 사실은 그 질소 산업에 많이 배출돼요. 특성상. 그래가지고 지금은 유럽 같은 거 안 쓰거든요. 그래서 경유차 사용을 줄이고 화력 발전소를 줄여야 된다. 우리가 뭐 석탄 발전소를 범위라 그러지만 석탄 발전소도 그 지금 거기 뭐 만약에 지금 태안에 있으면 그 데이터가 나와요. 요새 공개를 하니까 그 자료 보시면 석탄 발전소 나오는 배기가스나 천연가스 나오는 배기가스나 똑같아요. 퀄리티가. 왜냐? 필터링이 잘하거든. 필터링이 잘하면 그걸 줄일 수가 있어요. 단지 이제 CO2는 좀 더 많아요. CO2는 깨끗하기 때문에 CO2는 나오는데 이 미세먼지 관점에서는 이 정화면 잘하면 석탄이나 천연가스나 큰 차이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단지 어떻게 이제 그걸 잘 관리를 하느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 또 돈 문제와 관련됩니다. 정화를 잘하면 되는데 그게 다 비용하고 관련된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미세먼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화석연료에서 아까 말한 황 그다음에 질소산업 이게 토양으로 가면 비료예요. 비료 식물의 필수 영양소. 왜냐면 식물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 주위에 보면 나무들이 너무 잘 자라잖아요. 나무도 앞으로 계속 화석을 세면 이 나무 세상, 식물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식물 관점에서는 CO2 높으면 또 광합성 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미세먼지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이게 비료 요소 비료 아닙니까? 질소. 그 다음에 황도 이게 필수 구성 요소거든요. 생물에. 그래서 식물은 상당히 잘 자라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뭐 에너지 뭐 잘하죠. 뭐 화석연료 60년대 이 초창 자체 생산하는 좀 석탄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만은 광산들이 이제 다 폐쇄되고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는 화석연료는 굉장히 적어요. 단지 이제 원자력 쪽이 좀 발전소가 많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드린 에너지 전환 하는데 저는 에너지 전환이 아니고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석탄 새로운 에너지 발견됐죠. 그 다음에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증가되면서 새로운 에너지들이 발견되면서 이렇게 증가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거는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걸 좀 줄이기를 줄여야 되는데, 근데 이 에너지 절약하는 사람은 이런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절대량이 증가되는데 비율상으로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 양으로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뭐 급격하게 탈원전에가 전환하겠다 그러지만, 이 에너지가 사실 하루아침에 싹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세계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게 이 원자력,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이제 꾸준하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풍력, 태양광, 이거 이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 적도 근방이 태양광이 좋은 데를 하고, 그래서 재생에너지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설명드린 이제 환경, 친환경 좋잖아요. 친환경. 근데 사실은 실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에너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일본 같은 발전소 사고 났지만 에너지 계획을, 정부 계획을 짤 때 산업 경쟁력 향상을 해서 에너지 공급을 해야 된다 하면서 딱 명시를 해요. 그래서 계획을 짭니다. 우리는 이런 원칙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안 내세워요. 우리는 이제 막 좋은 말, 환경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말 말고,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키우자 뭐 하는데 비용 면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또 사실은 수출하는 게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산업해가 수출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경제적인 에너지가 상당히 필요하다. 미국도 에너지 계획에서 번영을 가장 중요시 한다고 표현해요. 뭐 이거는 원자력이 좀 가장 싸다. 마지막 설명드리면, 이제 미국이 아까 말씀 에너지 수출국이 돼가지고 지난달에 지난주인가 이란이 사우디 공격했잖아요. 미국 가만있잖아. 옛날 같으면 중동에서 석유 수입, 미국이 수입하면 얘네가 직접 주니까, 지금은 미국이 수출하니까 석유값이 오르면 미국도 좋고 러시아도 좋은 거예요. 그걸 알고 이란이 사우디를 그렇게, 사람은 피해보다는 유선을 때리잖아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러시아도 석유하고 천연가 수출하는 나라가 좋잖아요. 일본, 중국, 이제 우리나라 영향을 주고,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뭐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가, 미국이 아까 말씀 석유 수출국이지만 석탄의 사우디아라비아랍니다.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 엄청 해요. 미국 전기료가 좀 싸거든요. 그래서 석탄 한 90%를 화력발전에 미국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미국하고 이제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하고 뭐 서로 충돌하죠. 프랑스는 우리가 존경해 줘야 되는 게, 뭐 원자력 쪽의 존경은 뭐 70% 이상 하지만, 그 화석연료 발전이 프랑스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프랑스 10% 이하입니다. 우리는 60%. 이 사람들은 화석연료가 하니까 자기들은, 프랑스는 또 그 알프스 쪽에 있어요. 수력 발전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석연료는 10% 이하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은 수출국이니까 이 기후변화 협약에서 미국과 프랑스가 상당히 서로 반대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맨날 요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 요거는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요거 칼럼도 하나 적어가지고 했는데, 전기자동차가 과연 친환경적이냐 우리나라에서. 그럼 전기자동차 우리가 이제 이 자료가 올해 나온 거예요. 왜냐면 보통 전기자동차는 조금 소형차고 하다 보면 같이 직접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데, 원래 이제 코너에서 요 세 가지 모델을 동시에 시장에 나왔어요. 그럼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비싸죠? 전기,
하이브리드. 그 연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광고가 보면. 그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기는 0,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좋아가지고 82, 12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더 비싸죠. 이게 보조금을 주면 정부하고 지자체 한 2천만 원 줄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을 같게 만들어야 되니까. 수소차는 3천만 원 주는데 수소차 같으면 가격이 한 5,500 이렇게 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 3천만 원 줘야지 또 일반 차 경쟁하니까 사람들이 사러 가니까 그렇게. 근데 이제 직접은 그런데 이 전기를 사용하려면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65%가 화력 발전으로 합니다. 화력과 석탄하고 전기까지. 그걸 고려해가지고 계산하면 1km 가는데 80g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돼요. 그 전기를 써야 되니까 그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 다음에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가 1,500만 원 이상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배터리 공장 가시면 배터리는 사람이 하는 거 요즘 자동화돼 있어요. 전기 다 써요. 자동화돼가지고. 그러면 뭐 볼리비아에서 뭐 리튬을 가져오고 뭐 아프리카에서 코발트를 가져오고 운송해가지고 해가지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뭐 개발비도 있지만 가격이 비싼 이유가 그 재료 운송하고 쓰는데 가공비, 그 제조하는데 비용 이런 게 비싸가지고 1,500만 이상 하거든요. 그거 다 NSO만. 그 자료가 나와 있어요. 환경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다 이게 전체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이걸 연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쓰냐? 리튬 배터리에서 이만큼 해가지고 리튬 배터리 우리가 이제 보통 한 15만 이것도 뭐 검증이 돼야 되면 15만 킬로 쓴다고 하면 60kg 킬로미터당 60g 방출돼가지고 이 전기서보다 배터리 만드는 데 쓴 거 하면 전기가 더 커요. 140원. 하이브리드가 더 낮아요. 그래서 일본 이거 아는 사람 일본 같으면 옛날부터 하이브리드를 일본 차들 하이브리드 굉장히 프로모션 하잖아요. 하이브리드가 효율이 좋아요. 하이브리드가. 그래서 전기 자동차보다는 하이브리드. 그 뭐 전기 자동차 어디 좋으냐? 노르웨이는 전기 자동차 막 지원 엄청 해줘. 노르웨이 공기. 노르웨이가 그 북해 유전으로 막 그 석유하고 천연가스 하지만 여기는 재생에너지 95% 되니까 전기가 이쪽에 나오니까 전기 자동차 써도 친환경적이에요. 프랑스 화력 발전 10% 이하기 때문에 프랑스에 쓰면 전기 자동차 친환경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태에서는 친환경이지 않다. 사실은 이게 도시에 미세먼지 줄이는 데는 효과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이런 계획을 된다. 지금 설명드린 건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에너지 정책, 뭐 탈원전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이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좀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셔야 된다. 그런 걸 설명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에너지는 공짜가 없다. 재생에너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 하고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같이 이제 뭐 우리가 태양열, 그다음 원자력 발전, 뭐 지열 이거 이제 방사능 이것들이 아인슈타인이 하는 그 모든 근원은 이 원자력에서 태양도 해경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를 너무 이렇게 이종으로 보실 게 아니라 이 모든 에너지는 어차피 다 원자력 에너지가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이 에너지가 태양에서 햇빛으로 와가지고 이 지구 상태 뭐 수력, 뭐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다 이 원자를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파생됐다 하는 걸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그 설명을 마치고 제가 좀 길었는데 그 질문 뭐 원자력 쪽에 또 질문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질문 좀 해주시죠. 예. 네.
정부나 그 우리나라 원자력 사용이 계속되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원자력 사용이 계속돼야 되는 이유가 그 위험하다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고 예. 경제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 경제성이라는 장점을 제외하고도 이 원자력 사용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해주십니다. 그 학생이신 것 같아요. 그 원자력 쪽에 이제 원자력 에너지 이용이나 원자력 발전인데 사실은 그 온실가스 원자력 발전하면 CO2 방출하지 않고 미세먼지 방출하지 않고 이 온실가스 이런 배출가스가 없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큰 장점이에요. 사실은 그게 가장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보이던 같이 원자력이 에너지가 밀도가 높으니까 경제적이고 아까 지금 발전 경제적이고 그 두 가지가 원자력 발전의 그 장점이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력 쪽에 이제 홍보를 드리면 그 방사능 사고가 나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실패에서도 이제 배우지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안전하게. 우리가 무슨 모든 공학 기술은 실패해서 배워.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이제 실패하면 또 그걸 반영해가지고 다시 발전시키고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안전하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원자력 그 발전 사고가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그 원자력 발전하면서 그 방사선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친 사람도 없어요. 다른 건설하다가 다친 발전소 건설하다가 아니면 운영하다가 뭐 추락해가지고 다친 분은 있지만 방사선에 의해서 다친 분이 없다. 사망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나고 좀더 질문해도 예.